매부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언제나 관심사죠.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요즘 같은 시기엔 더욱 판단하기가 어렵죠. 꾸준히 상승하는 이른바 대세 상승으로 갈 거냐, 보합세로 돌아설 거냐, 추가 하락이 올 거냐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펼 부동산 정책까지 갖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통계상으론 올해 상반기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한 건 맞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상승 분위기가 확실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를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6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상승폭도 점점 오르고 있고요. 그러나 통계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빠른 건 현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매부리TV가 다시 한번 현장 탐방에 나섰습니다. 잔뼈 굵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체감하는 요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6개월 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영상과 비교를 하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시세의 흐름을 선도하는 서울 주요 지역의 대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엘리트, 또 전국에서 가장 큰 단지인 헬리오시티,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과 상일동 일대인데요. 과연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함께 보시죠. 최근에 매매 시장은 가격이 내려갔다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나서 지금 매매 최고가는 거의 한 25억에서 25억 5천 사이 정도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집을 꼭 사야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집을 매수를 하셨고, 팔아야 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 가격과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격이 조금 서로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향후에 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관망해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싸게 내놓으시는 분들은 한 24억대 초반, 최고로 내놓으시는 분들은 이제 한 26억에서 27억.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 집이 팔린 경우에는, 집이 팔렸다는 거는 그 잔금 일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날짜까지 무조건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부르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한 24억대 중반 정도까지는 집 컨디션이 괜찮다고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하시는 의향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집이 이제 본인 집 매도가 안 되고 처음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 23억대 후반 정도, 이 정도까지 보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네. 일단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정책이 그대로 기조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도 없고 세계의 어떤 시장의 정세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거주의 비율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로 내놓으신 분들이 다주택자 분들보다는 본인이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아니면은 많이 깎아서 팔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쪽에도 가격이 급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전세는 지금 여기 84 기준으로는 약 한 11억에서 11억 5천 요 정도가 제일 거래가 많이 되는 금액이고요. 네. 한 11억 5천 정도가 시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동이랑 층이 좋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잘 된 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12억 5천이나 13억 요 정도 수준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차피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꼭 인테리어가 엄청 잘 돼 있고 로얄 동층에 살아야겠다 라는 수요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최근에 또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뉴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그 다음에 뭐 미국 FOMC 금리 인상의 기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다시 또 월세를 조금 더 선호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은 어쨌든 전세 물량도 많이 소진이 되었고, 먼저 소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월세도 좀 어느 정도 쌓여 있었는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한 70% 이상 소진이 다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 찬바람 불면은 네. 아파트는 생필품이고 하니까 이 전월세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 기다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뭐 워킹 전화 다 끊겼어. 20억, 21억 찍고 거의 보합 상태라고 봐야지. 뭐. 일단 이 문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찬바람 불면 이제 사람들이 전월세부터 좀 움직이겠거니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그게 영향이 저 미국의 금리 발표 그게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것을 조합을. 전세나 매매나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여기는. 지금 뭐 한 10억 이상은 나오죠. 11억. 뭐 꾸준히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집주인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호가는 높이는데 잘 안 따라오지 매매든 전세든. 그래도 그게 거래량이 다 반영이 되잖아요. 거래가 거의 없잖아. 전세는 저희가 나갈 때 돌려받는 돈이니까 아무래도 호가를 갖다가 올린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갈 확률이 매모보다는 높다고 봐야지. 일단 이 뭐 추석 지나고 나서의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뭐 원래 찬바람 불면은 애 키우는 사람들이 다 이사 가고 하면은 학년 바뀔 때 이사를 가잖아. 애들 학교 적응하기 쉬우라고 애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 찬바람 불면은 전월세 수속이라든지 이런 게 늘기 마련이. 그 문의가 지금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규제 지역 풀어주는 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거. 이 다주택자 이 취득세 종가세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집이 산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묻는다고 집도 사본 사람이 사잖아요. 응?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꽁꽁 묶어 나오니까 취득세율이 그게 10% 이상도 나오거든요. 그럼 3, 4% 나오던 게 10% 이상 나오면 거기서 바로 뭐 7%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84 기준으로 이제 전면동 앞쪽이 제일 비싼데 16억 7천, 그다음에 17억 2천 요 정도 선으로 거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초부터서는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꾸준히 작년보다는 훨씬 거래 활성화가 돼서 올해 7월 말까지는 거래가 좀 안정적으로 좀 일어난 편이고 이제 여름 휴가 지나면서 8월, 9월, 10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안정세예요. 그래서 문의량이 많지는 않은데 거래 가격은 최고가 조금씩 또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수 문의가 많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실소유자 위주로 해서 하나씩 또 거래는 또 최고점을 찍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차이는 좀 있는데 이제 매도인들 분들도 이전에 전고점 찍을 때 그 시점은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에서 조금 이제 기존의 실거래가에서 뭐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한다든가 그 정도에서 조금 오르는 초임세율로 해서 조금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고 매수자분들은 이제 집을 아직 파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가망 수치는 좀 낮은데 일단 매매가 된다고 하면 현재적으로 그렇게 갭 차이는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어쨌든 이제 최저점에서 조금씩 상승세를 하니까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소유자 위주로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국제 정세나 뭐 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세는 실수요자들은 좀 오시는 상황인데 이제 갱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집주인들이 거주하는 집이 있어서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 예년에 비하면은 이제 가을철에서 겨울철 가면서는 이사라든가 발령이라든가 학군지 이동으로 인해서 조금 수요가 많아서 물건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조금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월세 반반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둘 다. 예. 당분간은 수요가 조금 있는데 공급이 원활치 않으니까 약간씩 오르는 상승세 좀 유지한다거나 현 시세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종합해 보자면 매매 시장은 바닥을 찍고 상승 거래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살 사람들도 웬만큼 사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보합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세의 경우 역시 가격은 상승했지만 지역마다 분위기는 조금 다르네요. 보통 겨울이사철을 대비해 문의가 많아지는 시기인데 생각보다 문의가 많지 않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요는 여전한데 매물이 그만큼 많지 않아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집값 흐름은 시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또 시세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지역들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직접 알려주시면 저희에게도, 또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달아주세요. 현장 탐방은 때가 되면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